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루돌프 슈타이너의 건축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단순히 보기 좋고 기능적인 건물을 넘어서요. 건축이 우리 내면이나 영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인물이죠. 맞습니다. 특히 그 괴테아눔이라는 건축물이 대표적이죠.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볼 자료가요. 슈타이너가 원래 출판하려던 건 아니래요. GA286이라는 강연 기록인데 그래서 좀 더 날것의 생각? 그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죠. 좀 정제되지 않은 생각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죠. 슈타이너는 건축이라는 게 인간 의식이 발전하는 거랑 같이 간다고 봤어요. 의식의 발전 단계요? 네. 예를 들면 고대 이집트 건축은 좀 신비롭고 수수께끼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죠. 피라미드나 신전 같은 거 보면. 그리고 그리스 신전은 딱 보면 신이 사는 곳 이런 느낌. 또 고딕 성당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위한 공간 이런 식으로요. 시대별로 건축 양식이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한다? 이런 거군요. 맞아요. 근데 슈타이너는 거기서 더 나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냥 반영하는 걸 넘어서 인간 내면의 어떤 살아있는 발전, 이걸 표현하고 또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새로운 건축을 원했던 거죠. 그게 바로 괴테아눔으로 구현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괴테아눔은 그냥 인지학 연구센터 이런 기능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요. 건물 자체가 하나의 언어처럼 그 형태로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언어의 집, 하우스 데어 슈프라헤로 구상된 거예요. 언어의 집이요? 와, 건물이 말을 한다. 네. 벽이 막 살아 숨쉬는 것 같고 이 공간 자체가 물질적인 걸 넘어서 어떤 정신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는 듯한 그런 경험을 주려고 한 거죠. 이거는 진짜 기존 건축이랑은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요? 정말 그렇죠. 슈타이너 건축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또 하나 있어요. 혹시 코린트 양식 기둥 아시죠? 네, 알죠. 그 왜 화려한 잎사귀 장식 달린 거요? 아칸소스 잎이라고 하던가요? 맞아요. 아칸소스 잎. 보통은 그냥 그 식물 잎 모양을 예쁘게 조각해서 장식한 거다. 이렇게 보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슈타이너는 이걸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어요. 이게 원래 식물 잎이 아니고 고대 그리스에서 추던 어떤 춤 동작,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춤 동작을 그림으로 그린 장식, 팔메테라고 하는데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각으로 변형된 게 지금의 아칸소스 잎 모양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식물잎 보고 만든 게 아니라 춤 동작을 그린 그림에서 왔다고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건축 형태의 근원이 자연에 그냥 베끼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활동, 영적인 움직임, 이런 보이지 않는 힘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겉모습을 모방하는 게 아니고요. 내면에 있는 어떤 영적인 현실, 아니면 에테르적인 힘,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 에너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건축 형태로 드러난다는 사상이에요. 이야, 이거 진짜 놀라운 생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원리가 괴테라눔 주변에 만들려고 했던 도르나 정착촌 구상으로도 이어져요. 그 주택 단지 같은 거요? 네, 슈타이너는 이 정착촌이 그냥 집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괴테아눔이랑 아주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뭐랄까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걸 이루길 바랐어요. 각 집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내면하고 조화를 이루고 또 그 집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든다. 되게 이상적이네요. 네, 이상적이죠. 근데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각자 개성도 있고 할 텐데 너무 전체적인 통일성만 강조하면 좀 답답하지 않을까? 디자인 통일하려고 위원회까지 만들자고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런 점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슈타이너는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건축 형태 자체가 사람들 감정이나 공동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거든요. 건물이 사람 마음에 영향을 준다? 네. 그래서 조화로운 형태를 통해서 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많았겠죠. 하지만 그만큼 건축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 심리적인 역할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거죠. 그렇군요. 건물 밖뿐만 아니라 그 내부 공간에 대한 생각도 되게 독특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내부 공간은 그 안에서 벌어질 활동들, 예를 들어 강연이나 예술 공연 같은 거요. 그런 영적인 활동을 위한 음각 틀, 그러니까 네거티브 몰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어요. 음각 틀이요? 그게 뭐죠? 혹시 구게르후프방 아세요?
그 틀에 반죽 넣고 구우면 딱 그 틀 모양대로 빵이 나오잖아요. 네, 알죠. 그 왕관 모형 빵. 네. 그것처럼 벽의 형태나 내부 장식 자체가 그 공간에서 일어날 말이나 행위, 그 에너지에 살아있는 음각, 즉 그것을 담아내고 지지해주는 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와, 공간이 그 안에 활동을 위한 그릇이 된다? 이런 느낌이네요. 스테인드 글래스 기법도 좀 특별했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보통 스테인드 글라스 하면 여러 가지 색깔 유리를 쓰잖아요. 그쵸, 성당 같은 데 보면 알록달록하죠. 근데 슈타이너는 단색 유리를 썼어요. 대신에 유리의 두께를 다르게 조각을 한 거예요. 두께를요? 네. 왜요? 유리가 두꺼우면 빛이 덜 통과하고 얇으면 더 많이 통과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빛의 양을 조절해서 밝고 어두움으로 형태를 만들어낸 거죠. 아, 색깔이 아니라 빛의 양으로 그림을 그린 거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내부와 외부, 또 물질과 정신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스며드는 듯한 그런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유리 두께만으로 그걸 표현했다니, 와, 진짜 창의적인데요? 결국 슈타이너한테 건축은 그냥 건물이 아니었네요. 어떤 영적인 세계, 인간의 성장, 이런 걸 담아내는 살아있는 언어 같은 거였군요. 네, 바로 그거죠. 공간 자체가 우리를 뭔가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안내자, 뭐 그런 역할을 하길 바랐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슈타이너의 이런 생각은 오늘날 우리가 그냥 매일 지내는 공간들 있잖아요. 집이든 사무실이든 그런 공간들이 우리 내면이랑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확실히 그렇네요. 공간이 우리 감정이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의 통찰은 지금도 우리가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공간은 여러분의 내면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요? 그리고 정말 건축이 슈타르마가 꿈꿨던 것처럼 우리들 뭔가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와 연결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탐구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